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근로자들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권리가 더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기존에는 이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근로자들이 지원받던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의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아니 그럼 회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라고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사업주 지원금도 확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을 했을 때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들을 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놓치면 손해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적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사는 대체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죠. 정부가 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하고 정부에게 지원금을 받는 것이 꽤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제도가 기존에는 출산 전휴휴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거나 혹은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을 하거나 혹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고요. 이에 더해서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사용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대체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었지만 2025년부터는 대체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근로자로 대체를 하더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120만 원까지 증가가 되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게 되었죠. 단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자의 임금의 80%가 1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12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도가 진짜 좋은 점이 바로 인수인계 기간을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무엇이냐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근로자 한 명을 대체 인력을 뽑으려면 미리 인력 계획도 하셔야 되고 또 휴직을 내는 근로자가 인수인계까지 하고 휴직에 들어가면은 너무 좋은 근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지원금이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 시작 2달 전부터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제도인 것 같죠.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요.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반환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잘라버리고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를 막기 위한 예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은요.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50%는 휴가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접수를 하셔도 되고요. 고용24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신데 지금 고용24 기업 탭으로 들어가시면 출산 육아기 지원금이라고 해서 메인에 이렇게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링크는 제가 하단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요, 육아휴직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육아휴직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관련된 지원금 그리고 인센티브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대체인력 지원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하고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을 하셔야 되고,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에 6개월 이상을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요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살짝 아쉬운 게 요거는 지원 금액 자체가 대체인력 지원금보다는 많이 소액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대신 특례 지원 기간이라고 해서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을 포함해서 만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지금까지 제일 큰 금액인데요. 만약에 근로자가 휴직 일정을 회사와 조율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고 그게 가능하시다면은 이런 지원금까지 고려를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2025년에 신설된 내용으로 육아휴직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1회에서 3호까지 매월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30만 원에 더해서 10만 원을 더하면 총 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었던 200만 원을 받는 특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특례 기간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정부 지원금을 별도로 받고 계신다면 중복 수급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꼭 받고 계시는 지원금 센터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지원금으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입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원래 수행하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분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금액의 어떤 수당으로서 지원을 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 제도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실제로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인 지원액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의 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까지 총 3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025년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도 확대되었지만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들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은 노무사였습니다. 안녕!